왜 휠체어가 있는 거야? 밥맛 떨어지게. 뭐? 너 지금 뭘 했냐? 어? 넌 뭐야? 잠깐, 사토미! 제 이름은 타카하시 아키라, 34살 회사원입니다. 다만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냐고 하면 조금 다릅니다. 중학생 때 교통사고를 당한 후 계속 휠체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고를 당한 직후에는 너무 괴로워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캄캄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좋은 가족과 친구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사고 후 주문주택을 구입하기로 결단을 내리셨어요. 베리어 프리로 제 생활을 도와주셨죠. 고등학교, 대학도 휠체어 이용자를 배려하는 곳을 골라 충실히 학교 생활을 만끽했습니다. 물론 수학여행 같은 건 고생했지만 친구가 통솔해서 도와주었어요.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친구는 휠체어 때문에 여행을 못 가는 건 말도 안 되잖아 라며 밝게 웃어주었죠. 물론 불편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편견이 담긴 눈으로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도와주는 사람들 덕분에 비뚤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보다 연애하는 것도 힘든 저이지만 기적적으로 연인도 생겼습니다. 아키라, 데리러 왔어. 항상 고마워, 사토미. 이름은 오키타 사토미. 3살 연하인 여친은 비장애인입니다. 만남의 계기는 집 근처 역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야근으로 퇴근이 늦어진 날, 불행하게도 술버릇이 안 좋은 회사원과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에? 어딜 보고 다니는 거야? 먼저 부딪힌 건 그쪽이잖아요. 닥쳐. 휠체어에 탔으면 어슬렁대지 말란 말이야. 거슬린다고.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시비가 걸리는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저는 싸워봤자 이길 확률은 거의 0에 가깝죠. 달려서 도망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귀찮아졌다고 생각한 그때 여성의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이봐요, 어떻게 그렇게 무례한 말을 할 수가 있죠? 닥쳐, 여자는 빠져있어. 장애인 차별에 남존여비까지? 쓰레기를 냄비에 넣고 푹 끓인 것 같은 아저씨네? 뭐라고? 저기, 괜찮으세요? 어디 다친 데는 없으세요? 네. 다행이다. 지금부터 제 말을 잘 들어주세요. 네? 이 자식들이 애송이 주제에 지금 누굴 무시하는 거야? 시객에게 설교당하고 싶지 않아. 그럼 이만 가요. 네. 둘, 셋. 기다려 이놈들아. 저기, 다른 손님께 큰 소리로 날뛰는 주정뱅이가 있다는 말을 듣고 왔습니다만. 어떻게 됐네요. 저기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저 저런 사람 진짜 싫어하거든요. 휠체어와 상관없이 개인의 존엄은 지켜져야 해요. 그렇게 말씀해주시니 정말 감사하네요. 자, 그럼 이 역은 아까 전 아저씨가 있을지도 모르니 잠깐 시간 때우고 가지 않으실래요? 술 마시기도 딱 좋은 시간이니까요. 네? 그래도 되나요? 오늘은 불금이라고요. 그냥 돌아가는 건 아깝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기소개가 늦어져서 죄송해요. 저는 오키타 사토미라고 해요. 저는 타카하시 아키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저희는 아침까지 술을 마시며 완전히 친해졌습니다. 연락처를 교환하고 사적으로도 만나게 되었죠. 저는 연애 경험이 풍부하지 않아서 제가 리드하는 쪽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토미는 밝고 파워풀해서 언제나 저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저기, 눈치채셨을지도 모르지만 타카하시 씨를 좋아해요. 사귀어주세요. 네. 저 좋아해요? 그야 물론 엄청 좋아해요. 다행이다. 그렇게 말하며 웃는 그녀의 미소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그 후 저희의 교제는 순조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녀도 그 마음을 돌려주었습니다. 휠체어 신세인 저와 이렇게 즐겁게 지내주는 사람은 아마 평생 또 만날 수 없을 겁니다. 결혼한다면 이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어느 날 일, 사토미에게서 이런 라인이 왔습니다. 저기 내 말 좀 들어봐. 무슨 일이야? 곧 당신 생일이잖아. 그러고 보니 그렇네. 그날에 무려 비스트로 모니 로봇을 데려가 드리겠습니다. 뭐?
예약하기 힘들지 않아? 그건 뭐 인맥을 최대한 사용했지. 역시나. 당신이 좋아하는 생선 요리 코스로 예약했고 맛있는 화이트 와인도 주문해뒀어. 대단하다. 너무 좋은 여친이라 미안할 정도야. 칭찬해줘. 아무튼 기대하고 있을게. 선물도 기대해. 레스토랑이 선물 아니야? 아니야, 그건 그냥 무대. 거기서 열심히 궁리한 선물을 줄 거야. 그렇게까지 말하니 뭔가 궁금하네. 뭘 줄 거야? 안 돼. 그건 서프라이즈야. 아니, 이미 거의 말한 거나 다름없잖아. 하지만 그것만은 비밀이야. 알았어. 당일을 기대하고 있을게. 응, 그렇게 해줘. 근데 난 휠체어인데 괜찮을까? 당연하지. 예약할 때 잘 말해뒀어. 문제 없다고 했으니까 안심해. 그렇구나. 그렇다면 다행이다.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고마워. 사랑하는 남친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지. 이런 기쁜 초대를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먹는 걸 엄청 좋아해서 결코 유복하지는 않지만 월급일에는 좋은 레스토랑이나 초밥집에 사토미와 함께 가는 걸 사소한 즐거움으로 삼고 있습니다. 비스트로 모니로봇은 개점한 지 얼마 안 된 인기 있는 이탈리안 요리집으로 굉장히 가보고 싶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친이 그걸 눈치채고 어려운 예약을 잡아준 것이 정말 기뻤습니다. 그리고 당일 두근거리면서 가게 문을 두드리자 어서 오십시오. 예약한 오키타입니다. 아, 네. 맞이한 직원은 제 모습을 보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름표를 보아하니 스즈키라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휠체어라니 들은 적 없는데? 라고 하고 싶은 표정입니다. 저기 뭔가 문제라도 있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만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이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예약할 때 말했는데요? 아, 지금부터 자리를 준비하겠습니다. 예약을 했는데 자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건가요? 아니요. 다만 휠체어 타신 분이 앉을 자리가. 휠체어가 뭐 어때서요? 보통 자리여도 문제 없잖아요. 잠깐 점장님 좀 불러주세요. 점장은 접니다만. 뭐요? 가게 탑이 그런 태도라니. 진정해. 그럴 수도 있지. 조금 기다리면 돼. 아이 참, 아키라는 너무 상냥하다니까. 저희의 만남 때도 그랬지만 사토미는 이런 차별적인 태도를 아주 싫어합니다. 평소에 고압적인 태도를 보일 때는 별로 없지만 스위치가 들어가면 누군지 못 알아보게 말투가 바뀌는데 그런 때는 제가 필사적으로 달래고 있습니다. 미안해. 모처럼 좋은 날인데 또 난폭한 말을 할 뻔했어. 괜찮아. 그 스즈키라는 사람이 나를 보는 눈이 너무 노골적이라 거슬렸던 거지. 네 마음 다 알아. 아, 내 남친이 너무 슈달이야. 슈달? 수달 같은 거야? 슈퍼 달링리란 말이야. 수달이 아니고. 처음에는 사토미와 즐겁게 잡담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 저희는 30분을 기다리고서야 겨우 안내받았습니다. 사토미는 웃기지 마라며 완전히 화가 났지만 오늘은 축하하는 자리잖아, 응? 라며 겨우 분노를 잠재웠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요리를 즐기기 시작한 저희들. 화제가 될 만큼 맛은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휠체어가 있는 거야? 밥맛 떨어지게. 옆자리에서 혼자 식사하던 남성에게서 들릴 듯 말 듯한 중얼거림이. 그 점장도 그렇고 이 손님도 그렇고 차별주의자가 모이는 가게인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 아무리 저라도 상처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둘러 사토미 쪽을 바라봤는데 위험하다고 생각한 순간엔 이미 늦었더군요. 뭐? 너 지금 뭘 했냐? 넌 뭐야? 잠깐 사토미! 사토미가 남자 쪽에 가서 항의한 겁니다. 남성도 혈기가 왕성한 건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 내 남자친구한테 뭐 불만이라도 있어? 휠체어라서 너한테 뭐 민폐라도 끼쳤어? 시끄러. 보는 것만으로도 불쾌하다고. 술이 맛없어져. 우리도 너 같은 하남자랑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거든? 기무라님, 대체 무슨 일이신가요? 제대로 한판 붙으려던 순간 점장이 난입. 이 남자를 키무라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단골인가 보다. 끼어들 때 손님이 아니라 키무라님이라고 한 시점에서 안 좋은 예감은 들었다. 이거 불리하네. 예상대로 키무라는 이 가게에 얼굴이 통하는지 주저함도 없이
아니, 이 여자가 시비를 걸잖아. 뭐? 비상식적인 말을 한 건 그쪽이잖아. 양쪽 모두 양보하지 않았지만 안 좋은 예감은 완벽히 적중해서 왜 우리가 쫓겨나야 하는 거야? 그야 먼저 시비를 걸은 건 나지만 하는 말이 말도 안 되는 건 상대 쪽이었잖아. 어제 일인데 아직 화가 가라앉지 않았구나. 그야 말도 안 되잖아. 요즘 시대에 아직도 그런 놈들이 있다니.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해주지만 탐탁지 않아 하는 사람도 있는 거지. 그래도 그렇게까지 노골적인 건 드물지만. 미안해. 왜 사과해? 내가 울컥한 탓에 모처럼의 생일이 엉망이 되어버렸어. 엉망이 되지 않았어. 됐잖아. 아, 정말 왜 항상 이렇게 되는 걸까? 그런 말 하지 마. 사토미가 축하해준 것만으로도 최고의 생일이야. 농담이 아니라 나를 위해 화내주어서 정말 기뻤어. 고마워. 역시 아키라는 슈퍼 달링이야. 고마워. 그런데 생일 선물 말인데 놀랐어. 정말 고마워. 그거 굉장하지. 구하느라 고생했어. 요네가 겐키의 라이브 티켓. 우리의 슈퍼스타를 실제로 볼 수 있는 거야. 벌써 그날이 너무 기대돼. 정말 자랑스러운 여친이야. 슈퍼원이라고 말하면 되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래요. 라인으로도 말했듯이 결국 저희가 가게에서 쫓겨난 겁니다. 뭐 가게는 완전히 키무라 측의 편이었으니 예상할 수 있는 전개였습니다. 사토미가 말했듯이 계획은 엉망이 된 게 맞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후 사토미와 다른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다시 하고 라이브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사토미와 만난 게 신이 주신 무엇보다 큰 선물. 그래서 그날의 일도 금세 웃으며 떠올릴 수 있는 일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일로부터 1년 후 사토미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네, 기꺼이. 저는 사토미에게 프로포즈를 하여 드디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토미는 어느 외식계 기업의 사장딸. 우연히 제가 대학을 졸업한 후에 취직한 회사가 그녀의 아버지의 회사였던 겁니다. 저희의 만남은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건 교제하고 얼마 지난 후였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자기 회사 사장딸과 사귀고 있다니 장난 아닌 압박이죠. 하지만 사토미는 미래에는 내가 후계자로서 팍팍 일해서 이 회사를 크게 만들 거야. 만약 그때 아키라가 내 옆에 있어준다면 나를 도와주면 기쁠 것 같아. 라고 상여자 같은 선언을 해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사토미와 결혼해서 생애의 반려가 된 것인데 더 이상 평범한 직원으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차기 사장의 남편이 되는 거니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익혀야 할 것은 산더미처럼 많으니까요. 사토미의 아버지인 사장님도 사토미를 돕기 위해 여러 일을 자네에게 맡기려고 하네. 미래에는 임원을 맡게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어. 기대하고 있으니 힘내주게. 라며 엄청나게 압박을 걸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토미가 사장딸이라는 걸 알았을 때부터 각오했던 일. 이렇게 저는 사토미와 입적하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로부터 1년 동안 일에 짓눌리는 나날. 휠체어 이용자라는 점을 살려서 베리어 프리를 메인으로 하는 기업과 제휴하여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도 이용하기 편리한 점포를 시험적으로 오픈했습니다. 평판은 굉장히 좋아서 그대로 영업을 계속하는 게 결정되었죠. 휠체어 이용자가 오너라서 우리를 잘 알고 있다. 조미료나 드링크바가 손에 닿는 범위에 있어서 엄청 좋다. 가게 안이 아무튼 넓다. 이용하기 편해서 최고! 라고 SNS에서도 리뷰가 퍼져 요즘은 잡지나 TV 취재도 늘었습니다. 사장님이나 사토미도 그 성과를 평가해 주어 사내에서도 베리어 프리와 외식을 융합이라는 새로운 테마를 걸어 그걸 메인으로 맞는 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장님은 저에게 팀 리더를 맡기셨습니다. 여전히 엄청나게 압박을 걸기는 하지만 이런 것에 지면 사장 남편은 될 수 없습니다. 의연한 태도로 매일 일을 해나가는데 사토미에게서 이런 라인이 왔습니다. 저기 아빠한테 얘기 들었어? 아, 모닌 로봇 푸드를 매수한다고 했지? 깜짝 놀랐어. 기억하지? 모니로봇 푸드라면 그 레스토랑의 운영회사야. 기묘한 년이 다 있네. 그나저나 인기가 있었을 텐데 왜 경영난이 된 걸까? 아, 그 레스토랑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붐이 지나가고 경영난이 되었대. 그러고 보니 요즘 화제에 오르질 않더라. 그리고 사장 아들이 글렀다나 봐.
그러면서 그 자식을 꽤 중요한 자리에 앉혀뒀으니 점점 경영이 악화된 것 같아. 남 얘기 같지 않네. 나도 비슷한 짓을 하지 않을까 조마조마해. 무슨 소리야. 아키라는 달라. 아버지도 당신 노력은 인정하고 계셔. 응,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제대로 결과를 내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럼 이번 건은 딱 좋을지도 몰라. 무슨 말이야? 어차피 내일에는 아버지가 말씀하시겠지만 매수한 모니로보푸드의 재건을 당신에게 맡긴다고 해. 뭐? 실질적으로 당신이 리더니까 힘내. 너무 부담돼서 위가 아프다. 뭐 그래도 열심히 해볼게. 그래요. 모니로보푸드는 저희가 고배를 마셨던 그 레스토랑의 운영회사. 개점 당시에는 인기가 많았는데 금방 붐이 꺼지고 경영난이 되었나 봅니다. 사장님은 모니로보푸드를 우리 회사의 외식과 베리어 프리 융합의 랜드마크로 삼고 싶다고 하십니다. 확실히 모니로봇의 레스토랑은 모두 넓으니 장소로서는 최적이겠죠. 바로 비스트로 모니로봇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매니저로서 다시 그 레스토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를 맞이한 점장인 스즈키는 꾸벅꾸벅하다가 저를 본 순간 굳었습니다. 당신은 혹시... 네, 그때는 아주 신세를 졌죠. 아무래도 저를 기억하고 있나 봅니다. 그녀에게 있어서는 불행한 일일지도 모르지만요. 그때는 그 얘기는 이제 됐습니다. 오늘 전하고 싶은 건 다른 얘기예요. 제가 그녀를 만나러 온 이유는 맛집 사이트 리뷰에서 이 레스토랑의 평가는 최악입니다. 왜인지 아시나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어느 리뷰든 맛은 좋지만 직원의 태도가 최악이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접객을 담당하는 홀서빙 책임자는 분명 당신이었죠. 네, 당신의 접객 자체에 아주 큰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되는 건 어쩔 수 없겠죠. 따라서 스즈키 씨는 점장에서 홀서빙으로 강등하겠습니다. 네? 다시 생각해주세요. 이건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싫다면 사직서를 내셔도 됩니다. 이렇게 스즈키 씨는 40살이 넘어 직원부터 다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점장으로 일한 자존심이 용납할 수 없던 건지 며칠 후에는 사직서를 내더군요. 그리고 또 한 명 생각지 못하게 제외하게 된 인물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때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무려 그 비상식적인 단골 손님 중 한 명. 사실 그는 모니로보푸드의 사장 아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스즈키도 일방적으로 저희를 쫓아낸 거겠죠. 그도 제외하자 저를 바로 떠올리고 목을 고속으로 위아래로 흔들면서 사과해 왔습니다. 그때 일은 신경도 안 쓰고 일에 끌고 올 생각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와는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의 횡령 문제입니다. 네? 회사의 돈을 쓰고 있었죠. 사장 아들이라는 입장을 이용해서 원래 허락되지 않은 영수증을 경리에게 강요했잖아요. 오해입니다. 그런 건. 이미 조사 끝났습니다. 고급 클럽의 외식비나 고급 브랜드의 가방까지 회사 경비에 붙였죠. 그건... 아마 클럽 호스티스에게 쏟아부은 거겠죠. 죄송함. 사죄는 됐습니다. 명백한 부정행위니 해고하겠습니다. 그런 건 횡포잖아. 그럼 경찰에 신고해서 체포하겠습니다. 횡령은 매수 전 얘기이니 전 사장과 당신의 친족 사이에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매수한 지금은 횡령한 만큼의 손해로서 저희 회사에 걸리니 어떻게 해야 할지 변호사를 불러 얘기해야겠네요. 그 후 경찰에 정식으로 피해 신고서를 제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빠! 그 후 키무라는 아버지에게 울며 달려갔지만 금액이 1,000만 엔을 넘어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공장 하청에 억지로 취직시켜 아침부터 밤까지 빚변제를 위해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로봇의 사택에 자러 돌아가는 생활을 보내고 있다는데 얼마 전에 봤을 때는 상당히 야위어 있어 불쌍하더군요. 하지만 남에게 신경 쓸 틈은 없습니다. 저는 모니로보푸드를 베리어 프리 레스토랑으로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회복 중이긴 하지만 평판은 좋습니다. 저도 이 일로 외식업계의 베리어 프리 혁명가라는 이명이 붙기도 해서 드디어 사토미와 나란히 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장애가 있는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즐겁고 맛있게 식사할 수 있는 환경 제작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